이번 순서는 일상 속 법률 상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최근 연예계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김성익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김호중 씨의 차량이 맞은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허위 자수를 했고요. 김호중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최초에는 부인했는데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서 김호중 씨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 역시 인정했습니다. 현재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라진 블랙박스 칩과 같이 사고를 은폐하려는 정황 역시 드러나고 있는데요. 결국 지난달 31일 경찰은 소위 특가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위조치와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호중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사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증거인멸까지 혐의가 너무 많아서 처벌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호중 씨에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위조치와 음주운전,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를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뺑소니를 도주치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죄의 경우에는 다른 죄들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은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 시도한 이런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까지를 권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런 가중 요소가 있을 때 징역 2년에서 징역 6년까지로 권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김호중 씨,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김호중 씨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같은 경우에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요.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김호중 씨에게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앞서 음주운전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김호중 씨의 경우 곧바로 사고가 난 뒤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CCTV나 음주 자백 그리고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처벌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수치 이상이 됐음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0.03%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본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가 이에 대해서 봤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관련 CCTV가 있더라도 음주운전 당시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임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놀라운데요.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고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에 이창명 씨 사건인데요. 이창명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후에 차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경찰에 출석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체질이나 성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했는데요. 이렇게 추정한 것을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도 하고요. 술을 마실 때 안주나 물 같은 것을 얼마나 섭취했는지 이런 변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수치보다 수치 이상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참 지금 들어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인 것 같은데요. 또 이번 사건에 이 같이 술자리를 동석한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방조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방조죄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고 또 같이 차를 탄 것만으로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부추긴 경우, 그리고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직원이 하는 걸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이처럼 음주운전 사실을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조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동승한 것만으로서는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석자들이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사실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이제 음주운전 단속 측정을 하게 될 경우 도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경찰이 차 번호도 조회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도주를 하는 걸까요? 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구간일수록 높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가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높게 처벌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반대로 0.2% 이상인 경우, 그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법정형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본인들이 더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본인이 술에 취했다고 해서 항상 0.2% 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무상에는 이 음주 측정 거부 같은 경우는 술을 정말 많이 마셨다는 걸 전제로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태양으로도 본인의 범죄를 은닉하려는 정황으로 봐서 형량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음주 측정 거부를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는 만큼 본인을 위해서라도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음주 측정 거부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처럼 날이 더워지면서 퇴근 후에 저처럼 이렇게 맥주 한 잔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민지 씨도 좀 그런 생각 드나요? 저도 그렇긴 한데 차를 가져가는 날은 절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한 잔이면 어때? 또 잠깐 이동하는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도 절대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절대 네. 안 됩니다. 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0.04% 이상만 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0.03%라는 수치는 조금만 술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거나 늦게까지 마셨을 경우 다음날 숙취 운전에서도 0.03% 이상이 나오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제일 낮은 구간인 0.03에서 0.08% 구간에서도 징역 8월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이렇게 권고형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전과가 반복되다 보면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조금만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요즘엔 숙취운전 단속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음주운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구속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징계로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수반이 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생업에 운전이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사고를 유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정말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고요. 술을 마신 날 그리고 적어도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받으러 가기보다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